네, 미국장 이제 1월 15일장까지 딱 보니까요. 지난주가 이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좀 커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하나씩 짚어볼게요.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? 네, 수정 앵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변동성 장세입니다. 지난 한 해 놀라운 그 코로나 시국 하에서 실물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에도 유동성에 힘입어서 모든 세계 증시가 랠리를 펼쳐왔고요. 연초 들어서도 그렇게 특히 우리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조정 없이 가는 시장은 없죠. 그런 가운데에 미국이 어제 하루 휴장을 하고 오늘 열리겠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시아장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지수선물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잠시 살펴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좀 이렇게 원웨이로 달려가기에는 좀 힘든 것은 우선 지표가 엇갈립니다. 지난주 나왔던 지표 중에 중요한 거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난 13일 날 발표되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CPI죠. 소비자 물가지수. 전월비 0.4%, 모멘텀 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거 하죠. 물가가 좀 오르나 싶은데 전년비는 여전히 1.4%입니다.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 2%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어서 돈은 이렇게 풀리는데도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다. 이런 얘기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고용지표가 다시 약간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. 지난주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96만 5천 명이 신규 수당을 청구했는데요.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제 막대기의 이제 높이가 조금 커지는 느낌.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산업 생산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. 미국 제조업 생산이나 산업 생산 전반적으로 시장 예측치를 갖다가 훨씬 상회하는 좋은 양상을 보이죠. 즉 공급 측면, 제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.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, 만들기는 잘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팔려야 할 텐데 말이죠. 리테일 세일즈 부분에서 전월비 마이너스 0.7%, 특히 지난달께 마이너스 1.1%에서 1.4%로 하향 조정된 와중에 또 마이너스 0.7% 시장 예측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. 거기다가 자동차 판매 제외한 근원 소비 판매는 또 마이너스 1.4%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.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지표가 엇갈리는 와중입니다. 그만큼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네, 이렇게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경제 지표들이 좀 다소 부진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무엇보다 내일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는 날이잖아요. 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부양책 규모를 1조 9천억 달러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그만큼 증시에 영향을 주거나 임팩트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.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전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지금 워싱턴 쪽에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무슨 SNS를 보면은 거의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우리가 예전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취임식 전의 모습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. 참 미국이란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데요. 자, 우선 그러면 바이든의 1.9조 달러,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. 지금 지난 연말에 9천억 달러짜리 통과된 게, 그 법안이 통과된 게 지금 법안이 진짜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롭게 이제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. 1조 9천억 달러. 자, 이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, 미국을 구조한다, 이런 식의 거창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. 내용 중에서 이제 그거 할 거는 한 4,100억 달러 넘게 전염병 퇴치 투입해서 10만 명 정도를 고용해서 백신 접종 장려하고 감염 접촉자 추적하고 저렇게 또 일자리가 느나 보네요. 그다음 또 이렇게 보이는 게 한 네 번째 칸 중에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 예산 3,500억 달러. 저게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반대해왔던 내용인데 그런 상황이고 이제 1,400달러를 더 전 국민에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전 국민에게 1,400달러 지급하면은 지난번 600달러까지 해서 이제 결국 2,000달러가 되는 거죠.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발표한 내용 가운데에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을 거의 한 2009년부터
금융위기 이후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 묶여 있었나 본데 연방에서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7.25달러에서 이걸 15달러로 2배 이상 올리네요.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는데 저렇게 올릴 계획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퇴거나 압류 중단을 오늘 9월까지 연장한다. 뭐 렌트 하면서 이렇게 돈을 그거 못 내도 쫓아내지를 못하게 한다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뭐 증세는 불가피하겠죠. 특히나 법인세도 많이 올리겠다고 되어 있고 재정은 이미 GDP 대비 연방 부채가 100%를 넘었는 상황에서 재정은 더 악화될 것이고 이런 상황 하에서 조금 시장은 뭐 좀 반신반의하는 이것이 제대로 의회에서 완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수정 없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그냥 바이든 경기 부양책은 이 정도 내용이 발표되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채 수익률 차트 한번 보시죠. 결국 저것을 갖다가 실제 제대로 시장이 비중 있게 받아들였다면은 조금 더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. 아니면은 선반영했을 수도 있죠. 그런 상황인데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저기까지 올라왔다. 1%대로 완전히 올라섰다는 차원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더 이상의 뭐 급등세가 없다 보니까 증시도 이렇게 안심하는 모습입니다만 조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지난번 팬데믹 때 뭐 국채까지 집어던질 정도로 다들 현찰이 부족했던 시절에 한번 치솟았던 1.2728 이런 레벨을 생각한다면은 결국 국채 수익률 앞으로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레벨은 1.3% 정도가 아닐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저거 넘었으면 시장이 조금 긴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